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몇 가지 직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 방송에서 일관되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직언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윤 대통령에게 그 대상을 국한해 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 금요일 날 28% 지지율로, 그렇게 해서 이게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되면 국정 수행의 동력이 이렇게 약화되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게 신경을 안 쓸 수 없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한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여당인 국민의힘당 내부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요인도 결국은 대통령 책임제 아래서 대통령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어쩔 수 없이 1호 당원이거든요. 총재 자리는 갖지 않았지만 1호 당원이니까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는 여러 잡다한 요소들의 책임, 그 귀결점은 결국 윤 대통령 자신이다. 나에게 그 모든 책임의 귀결점이 있다. 내 탓이다. 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를 지지했던 지지율 거의 50% 가까이 되는 이것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 방법으로 소통의 리더십을 다시 본인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 좀 이 얘기가 민망한 얘기지만은 윤 대통령은 평생을 검사로만 있었어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11달 만에 대통령직에 도전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검사 체질과 대통령 체질은 전혀 다르다는 걸 윤 대통령 인식해야 됩니다. 검사 체질은 평생 이거 아닙니까? 질문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검사입니다. 질문권.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질문권 행사. 당신 그때 이 자리에 있었어?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 이런 일을 했어? 왜 거짓말을 해? 어제 말한 거하고 오늘 말이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권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검사나 검찰총장에게 당신은 뭐 했냐? 당신은 나한테 질문할 자격이 있냐? 이거 묻질 못하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질문권만 행사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통령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게 완전히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자리가 바뀐 거예요. 대통령은 질문을 받는 자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거 검사 때 피의자나 참고인 상대를 했듯이 대통령은 그런 순간에 피의자 참고인 자리에 앉았다. 그 국민이 질문한다. 국민이 직접 묻지요. 뭐 청원도 하고. 그거 당장은 기자가 국민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죠. 그 기자들이 무제한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장관급 낙마자가 많으냐?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왜 저 모양이냐? 텔레그램에 권성동하고 주고받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무제한으로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윤 대통령은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주위의 의견도 듣고, 나는 윤 대통령이 이 대통령 자리,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자리에, 그리고 민심의 파고든 그 현장에 우뚝 설 수 있는 잠재적 자질이, 민망한 얘기지만 그 앞에 대통령 이름 밝히겠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월등히 잠재력이 낫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고 체질 변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걸 대전제로 하고, 1933년에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20년대 후반부터 본인이 취임하는 그 시기에 이른바 대공황의 그냥 폭풍, 쓰나미가 몰아가는 가운데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걸 조기에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리더십, 국민에게 현안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국민을 양해 이해시키는 그런 기자회견을 수시로 하고 노변정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협력을 얻어서 이를 돌파한 그 사례를 본받아야 되는데, 요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 제 얘기가 결론을 내린 다음에 루즈벨트 사례 한 2개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봐서는 임기 시작하고 2달 남짓 사이에 되돌이킬 수 없는 뭐 국가적 실패나 실정이 있은 거 한 건도 없지요? 없습니다. 오히려 5년 동안 적폐로 쌓였던 이 한미동맹 복원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해서 원제자리에 돌리고 이런 여러,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의 수순도 지금 인사이동 등을 통해서 착실히 밟아가고 있고 이런데도 왜 지지율이 떨어지냐?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여론조사기관에서 왜 윤 대통령을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느냐 하는 응답 중에 인사 실패가 첫째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막연하게 뭐 서툴러 보인다, 독선적이다. 이건 아마 청와대 폐쇄하고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응 같은데, 그리고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검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니까 국민의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이걸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인사 실패 중에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공화국.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조직의 검사들로 다 채우고 이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이 프레임은 야당을 비롯해가지고 우파를 자처하는 이 주요 유튜버들도 두 눈 똑바로 두고 이 검찰공화국 만든다고 얘기했죠. 이름은 누구라고 안 밝히겠습니다. 이건 이복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 시키면서부터 그 프레임을 발동시키는데,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렸죠. 그건 적임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검사 출신들 사진하고 직위를 이렇게 표시해서 한 줄로 쭉 세워놓으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장관급 인사라고 하면 검찰 출신 중에 인사처장이 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는데, 그 중에는 원희룡 장관도 들어가 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들어가 있고 또 누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장관급 자리 또는 수석 자리 외에 비서관급에 몇 명 들어가 있는데, 아니 원희룡, 권영세, 권성동은 언제적 검사입니까? 그거 다 탈색하고 정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까지 전부 끼워 넣어가지고 이거 아주 수두룩하다 하는 이런 인상을 주게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장관급 낙마도 많았다, 이런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소상하게 이게 이렇다,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이걸 쭉 나열해 놔놓고 이건 요렇다, 이 숫자가 요런 것이다. 그 장관급, 실제로 장관에 임명되고 그 정치인으로 활동한 사람까지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이건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기회를 그는 안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 결정적으로 지지율의 저하의 요인이 되었던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의 비밀통신 텔레그램을 권성동이라는 자가 이건 고의로 누출시켰어요. 고의로. 그 의도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위상을 높이고 뭐 그러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틀림없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이게 괘씸하게 짝이 없는 이런 허술한 원내대표가 이런 분통 터질 일인데, 가령 그것도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설명을 했더라면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민의힘당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평정하기 위해서도 그때 텔레그램에서 내가 왜 이준석을 이 내부 총질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에 대해서 대통령 국민에게 한번 진솔하게 얘기한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국민 속에 다가가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양해를 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그냥 던지듯이 말을 해버렸어요. 장관급 낙마가 많지 않으냐? 무슨 소리냐? 내 정권하고 이 문재인 정권 비교해봐라. 우리가 훨씬 우수하다. 이거는 검사 스타일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무슨 소리냐 너 말이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만약 이게 대통령 체질로 전환됐다 그러면 아 그래요? 검증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잘하겠더라든지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선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리더십을 대통령 리더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검사로서 질문자가 아니라 이제는 질문을 받는 대통령 정치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걸 깊이 인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조 위에서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은 계속하십시오. 그건 역대 어떤 대통령도 안 한 일이니까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가벼운 것만 질문 받고 무거운 질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자실에 가야 됩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아직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기자실을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수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자회견장에 가서 예를 들면 4명 낙마했는데 수두룩하게 낙마되었다 하는 이런 오해가 있고 이게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도 그거를 딱 자료를 가지고 가가지고 기자실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걸 소상하게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면 충분히 설득될 부분인데 그냥 홧김에 한마디 해버리고 도어 스태핑에서 끝나버리니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 이 텔레그램 이준석을 내부 총질하는 자로 지칭한 그 텔레그램 공개 사태에 대해서도 저는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뒤로 숨어버리고 있느냐. 울산에 정조대왕암 진수식에 갈 때에 전용기에 권성동도 탑승했는데 권성동 측에서 뭐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도됐는가 하면 대통령이 격려를 했다. 너 정말 지난 며칠간 아주 혼났지 뭐 이래가 격려를 받았다. 그 기사만 나고 대통령이 진심으로 무슨 말을 했다 하는 게 안 났는데 그것도 다시 지지율 하락에 이게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통령 기자회견장에 나와가지고 누구 눈에도 이준석이라는 자가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혀 왔고 어쩌면 거의 낙선까지도 발해서 2차례 가출할 뿐 아니라 처음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제 입당할 무렵에도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런 소리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재명이나 문재인 정권을 비판 공격한 일도 없고 오히려 낙선을 바랬다고 하는 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가슴에 얼마나 응어리가 적게 되냐 이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대통령이 됐다고 그 응어리를 지지 말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권성동하고 이렇게 텔레그램을 할 때에 내부 총질을 한 자라. 그럼 국민에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응어리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게 텔레그램에 그런 표현을 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내부 총질한 사람이라고 말한 일이 없다라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든지 하면 그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보편적 상식에 견주어서. 그래 놓고 내가 다음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당 부분 국민이 이해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로는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본질적으로 그의 소통의 지도력, 소통의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민망하지만은 검사의 소통에서 대통령 정치인의 소통으로 급격히 전환해라. 전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발력이 있는 분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이 난국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정권이나 정권 초기에 이런저런 말썽꾸러기가 있고 이 무능력한 드러내는 뭐 장관급 대통령 비서실의 뭐 실장
비서관급 이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지금 2개월 남짓 사이에 대체로 그 능력들이 드러났어요. 뭐 국무총리는 쉽게 바꾸기 어릴지 모르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경제수석, 그다음에 뭐 경제부총리 이 사람들 무능력하고 이게 돌파력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곁들여서 대통령이 지도력을 바꾸는 김에 인사쇄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인사쇄신이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대통령이 스스로를 변신하는 것, 이게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933년에 취임해가지고 그 대공황의 와중에 취임해가지고 이걸 아주 유효하게 극복해가면서 미국 역사상 4번의 대통령 선거에 압도적으로 당선돼요. 정권 초기에, 집권 초기에 은행에서 그냥 예금 인출 사태가 계속되니까 미국에는 큰 은행도 있지만 지방에도 조그만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대부분 한 70%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수술했지만은 그 무렵에 노변정담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라디오로 생방송을 했는데 동부 시간으로, 워싱턴 시간으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 편안한 시간에 텔레비가 없었을 때 라디오 시절에 그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게 빼치카에서 불 쬐면서 가족끼리 대화하는 식으로 아주 조곤조곤하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설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대량 은행으로부터 현금 인출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이걸 인출을 하시게 되면 화폐 가치와는 관계없이 은행들이 자꾸 도산하게 되면 은행이 여러분들이 예금을 모아서 중요한 일자리에 투자하는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괜한 공포심에서 인출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통령의 저를 믿으십시오. 은행 인출 중단하시고 지금 이미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도 전부 은행에 예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위기가 쉽게 극복되는 자금도 마련됩니다.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주일 사이에 대부분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이게 루스벨트의 리더십입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 제가 결론 내리고 난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듣는 분들 위해서 사례 하나만을 더 들겠습니다. 뭐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39세에 전신마비, 이 뭐 흔히 소아마비라고 하는 전신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4년간의 자활투병 끝에 간신히 걷고 그러나 너무 걷기가 힘드니까 휠체어에 이제했고 기자회견이나 연설할 때는 본인이 탁자 의자에 서서 연설할 정도로 회복이 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 나들이 할 때 늘 애견을 안고 다녔어요. 그 애견 이름이 뭐 파보라고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여간 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비판자는 있기 마련이니까 왜 대통령이 강아지를 안고 다니느냐, 강아지 안고 전용기 타고 전용열차 타고 강아지 몫에 이 예산 낭비 아니냐 하고 그냥 공격을 퍼부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게 그런 어느 날 강아지를 안고 백악관 기자실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강아지와 관계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가지고 나의 가족들, 내 아내와 자식들은 이게 비판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 또는 비난을 받을 때 잘 참습니다. 제가 참아라, 대꾸하면 안 된다, 참아라,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맞서서 비판하는 사람에게 맞서지 마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이런 비판에 익숙해가지고 잘 참습니다. 그런데 요 강아지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강아지가 참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꾸 지저대는데 나에게 자꾸 지저대는 대통령이 나에게 마치 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강아지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못한다 하는 식으로 자꾸 지저대니까
제발 강아지와 관련된 비판과 비난은 이 시간에 좀 삼가해 주십시오. 반응이 어쩐지 아십니까? 기자실이 양 폭소만발이에요. 폭소만발. 그 순간에 강아지와 관련돼서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람이 강아지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지요.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이런 유머 감각도 뛰어난 분입니다. 윤 대통령 간단히 두 가지 사례인데 그 많은 사례는 책을 참모들에게 사서 뒤져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재미도 있고 그렇게 훌륭한 영감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